문학사 탐색 3. 조동일 강좌. 조동일 문화대학. 제11강 더 멀리 나아가. 11의 2강 시야의 확대. 범인 이야기의 내력. 문학사 탐색 3. 제11강에서 12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신령 1. 몸이 흩어져 산천을 이룬 거인 여신 설문대할망 마고할미. 2. 천지를 창조한 천지왕과 그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 3. 건국시조를 낳은 여성 선도산 성모, 가야산 정견모주. 영웅 1. 건국시조, 주몽, 탈해, 수로. 2. 서사무가의 남성영웅, 괴내깃도. 3. 서사무가의 여성영웅, 바리공주, 당금애기. 4. 불운을 겪고 패배한 민중영웅, 아기장수, 김덕령. 범인 1. 영웅의 능력을 지닌 홍길동, 유충렬. 2. 시련을 극복한 심청, 춘향. 3. 일상생활의 흥부와 놀부.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하는 강의가 이제 범인을 다루는 순서에 이르렀다. 신령이나 영웅 다음 순서로 문학에 등장한 인물은 범인이다. 범인의 등장은 쉽지 않았고 늦게 이루어졌다. 작품을 지어내고 즐기는 사람들이 범인이면서 자기네 모습을 보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자기네보다 훨씬 나은 신통하거나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라야 지어내고 즐길만 하다고 여겼다. 신통하거나 위대한 사람들이 사실은 허망한 줄 알게 되자 신령이나 영웅 대신 범인이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범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일상생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문학사의 대전환이다. 범인은 바로 등장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거쳤다. 신령의 능력을 지니고 영웅의 투쟁을 하는 범인의 이야기를 한참 했다. 홍길동이나 유충렬이 활약하는 영웅소설이 그런 중간 단계의 작품의 좋은 예이다. 역사적 영웅 홍길동, 유충렬 같은 가상의 영웅이 속 시원하게 활약하면서 현실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소설이 한동안 큰 인기를 끌면서 신령 영웅 시대에서 범인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난 불만을 품고 싸워야 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미약한 범인으로 살아가면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령과 상통하는 능력을 지니고 영웅의 일생을 물려받는 비약으로 투쟁 능력을 갖추었다.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비를 차리지 말자. 현실의 문제를 그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유충렬 같은 가상의 영웅은 영웅의 일생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간신히 득세해 아버지가 귀양가자 함께 도망치던 어머니를 잃고 도적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고난을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출한 영웅이 필요했다. 쫓기기만 하던 유충렬이 구출 양육자를 만나 살아나고 도승에게서 신통한 무술을 배워 신령의 능력을 지닌 영웅으로 비약했다. 외적을 끌어들여 반역을 확대하는 간신을 처단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가족과 재회해 부귀를 누렸다. 이 얼마나 신통한 이야기인가. 큰 인기를 누릴만 했다. 영웅소설 다음 순서로 판소리개 소설이 등장해 범인의 시련을 더욱 핍진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판소리개 소설이 온통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전진을 위해 후퇴가 필요했다. 각계 각층 사람들의 상이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서로 논쟁하게 하면서 판소리는 인기를 확대했다. 광대마다 자기 던음을 개발해 각기 딴소리를 했다. 판소리가 글로 정착해 판소리계 소설이 되면서 이본이 더 늘어났다. 그 모두를 다 말할 수는 없어 핵심을 간추린다. 심청이나 춘향도 범인이기만 하지 않고 신령이나 영웅의 유산과 관련된 비약을 성취했다. 가난한 장님의 딸 심청은 용궁에 갔다가 돌아와 지위 상승을 이루었다. 기생처지를 물려받은 춘향은 옥중에서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나와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을 심청은 효녀이고 춘향은 열녀라고 하는 칭송으로 막았다. 오랜 내력을 가진 도덕류를 표면적 주제로 삼고 현실 문제를 그 자체로 다루는 이면적 주제와 토론을 벌이게 했다. 흥부와 놀부는 어떤가? 흥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비를 구해준 보답으로 얻은 박씨가 기적을 일으켜 가난에서 벗어났다. 신령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음을 말해준다. 놀부는 그것을 알고 나중에 놀라기는 했지만 오직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노력으로 재물을 일구며 살아가는 범인이다. 오직 범인이기만 하다. 흥부가 양식을 달라고 하니 여러 마리 소를 먹이느라고 줄 것이 없다고 했다. 소가 아우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아니다. 소를 먹이는 것은 투자이고 아우를 먹이는 것은 낭비임을 분명하게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인이
오직 범인이기만 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비판이 일어난다. 신령이나 영웅의 유산을 내면에 간직하고 범인 이상의 범인으로 올라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대안이 등장한다. 문학사 탐색 3, 제13강에서 15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